안녕하세요. 정자 1원 학원의 원장이자 수능 국어 강사인 김철훈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김철훈의 입시 칼럼 두 번째 토픽은 공부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라는 게 고통스럽죠? 공부를 좋아서 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공부를 굉장히 이제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공부를 하기 싫어했어요, 저도. 싫어하고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면 공부를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공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실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가령 여러분들 이제 공부 계획표 같은 거 이렇게 짜면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목표를 너무 이제 세게 잡아서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 2주일, 3주일 반복되면 점점 지쳐요. 힘들어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이제 힘든 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미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영리하게 이 고통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좀 게으른 편이라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면서 제가 뇌과학에 대한 좀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뇌에도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 뇌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 중 하나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상황 1, 상황 1이라는 게 왜 있는데 얘는 뭐냐? 약 10의 고통을 주는 어떤 행위를 뭐 5번 정도 하도록 시키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상황 2는 두 번째 상황은 10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마찬가지로 5번 경험하기 시킨 다음 5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또 5번 반복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고통이 얼마죠? 숫자만 보면 얘는 총 50의 고통을 받겠죠? 50만큼의 고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75만큼의 고통을 받겠죠. 그렇죠? 10 곱하기 5, 5 곱하기 5, 75의 고통을 받겠죠? 상황 2가 고통이 더 큽니다. 고통의 양이 더 많아요. 자, 어떤 실험자에게 이 상황 1과 상황 2를 겪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며칠이든 몇 주일이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선택권을 줄게. 상황 1을 한 번 더 겪을래? 상황 2를 한 번 더 겪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뭘 고를까요? 1번을 골라야 정상일 것 같죠? 고통이 더 적었으니까 더 고통을 많이 받은 이 상황 2를 더 싫어할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실험 결과 상황 2를 대부분 골랐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기억을 할 때 평균값을 기억합니다. 평균값. 우리의 뇌는 과정을 미화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고통의 수치라고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이 밑에 사람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 사람은 횟수는 좀 적어요. 뭐 고통스러운 일을 별로 안 당했어요, 살면서. 자, 근데 우리의 뇌는 무슨 짓을 하냐? 이 기억들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 근데 이거 전체를 평균 내는 게 아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을 내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얘예요, 얘. 최저점은 얘죠. 이 둘의 평균을 낸대요. 이 둘의 평균을 내버린대요.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고통을 받은 총량은 이 사람보다는 적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억한다? 최고점이 얘라고 해볼게요. 얘도. 최저점이 얘입니다.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 이거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 이 사람의 기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인지과학에서는 얘를 peak and rule이라고 합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제 평균을 낸다는 그 법칙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뭐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그러면 공부에 적용을 해보자. 내 기억에 한번 왜곡을 한번 줘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 자, 얘를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참고로 뭐 제가 실험해 본 건 이것만인 건 아니에요. 차차 또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부에 써먹으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뇌가 작동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에 맞게 한번 계획을 공부 좀 스케줄 이런 걸 좀 관리를 해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참고만 해서 참고만. 저는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면 첫 번째 일주일 단위를 짜요. 일주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건을 일주일 단위로 뭉텅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주일짜리 계획을 짜놨어요. 그리고 이 일주일 안에 6일과 하루 구분해 짓습니다. 이게 뭐냐? 자, 두 번째. 자, 저는 저 6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쉬지 않고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 반까지 쉬지 않아요. 그냥 쭉 공부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쉬지 않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방법 역시 이 뇌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뭘 하냐? 나머지 하루, 예조에 하루, 1일은 나머지 하루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은 그대로 맞춰요. 일어나서 해야 될 공부랑 자기 전에 해야 될 공부만 해놓고 1일은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물해 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논다는 거죠. 나머지 하루를 노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놀아.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만들었죠? 얘가 뭐죠? 아까 피크 앤드 룰에서 얘가 피크죠. 스트레스의 최고점, 고통의 최고점을 만들었어요. 고통의 최고점을 만들었고, 얘는 뭐죠? 엔드죠, 엔드. 고통의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나의 뇌가 속을 것인가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런데 먹혔어요. 먹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딱 살아보니까 그 다음 일주일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루가 너무나 달콤한 나머지 이 고통스러웠던 6일이 미화된 거죠. 왜? 우리의 뇌는 6일치의 고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6일치 통틀어서, 그러니까 7일 통틀어서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순간과 7일 통틀어서 최고가 아니고 최저로 고통스러웠던, 가장 덜 고통스러웠던 순간 두 개의 평균을 내니까. 그랬더니 할만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다음 주도 살만하겠는데? 다다음 주도 괜찮겠는데? 다음 달도 괜찮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삼수 당시에 썼었는데 삼수를 굉장히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고 슬럼프도 없이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삼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2번이 성립이 돼야 3번이 의미가 있는데 2번은 안 하고 3번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럼 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시 생활이 너무 행복하겠죠? 고통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재수도 두렵지 않고 삼수도 두렵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입시는 끝을 내야 되니까. 그죠? 받아야 될 고통은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 고통을 줄이는 거죠. 고통을 없으면 큰일 나죠. 고통이 없으면 영원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공부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나에게 적절한 달콤한 보상을 그 내 공부 스케줄 안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냥 수능 때까지 수능만 바라고 쭉 가면 어차피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덩어리를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저처럼 일주일 단위여도 괜찮고 2주일 단위여도 괜찮고 뭐 한 달 단위여도 괜찮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구사하면 돼요. 이 휴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저처럼 하루를 온전히 주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반나절도 괜찮고, 아니면 각 하루마다 하루 안에다가 규칙적으로 보상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하루 단위로 이제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꼭 실험을 해보시고 이 2번에서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이 방법은 또 추가로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